저금리를 이기는 ETF,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김수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님께서 그 하나금융투자의 해외 증권팀에서 일하시면서 ETF를 그동안 다루셨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ETF 운용을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주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 단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방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승할 때만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인 거에 반해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했을 때도 수익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도 수익을 또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거 외에는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도 한 3배, 하락으로도 3배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이 보였을 때 고레버리지 상품에 잠깐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일 수도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되는 자산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놓으면 네네. 중장기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적격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ETF에 관심을 가지고 담아뒀을 때 확실히 그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신데요. 네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주식이 됐든 ETF가 네. 됐든 선물 옵션이 됐든 정말 공부는 정말 기본적이고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지만 어느 자리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이런 거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네.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공부를 또 대리님께서 오늘 좀 도와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같이 네. 공부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 주 동안 글로벌 동향을 좀 점검해보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 세계 증시가 계속적으로 큰 변동성을 줬던 두 가지 요인은 중국에 대한 뭐 쇼킹한 그런 악재들, 그리고 미국의 뭐 증시나 아니면 뭐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세계 증시나 아니면 해외 선물이나 ETF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10월 달부터 이제 10월 7일까지 이제 중국이 국경절로 인해서 장기간 휴장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지금 뭐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그런 큰 변동성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부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내일까지는 미국 증시나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맞춰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증시가 7일 가까이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 증시의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 때문에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좀 많이 있고, 특히나 뭐 미국에서 뭐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미국을 방문했던 시진핑 주석이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증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뭐 그에 반해서 뭐 9월에 나왔던 그다음에 중국의 공업기업 지수가 조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그 상해 증시 기준으로 3천선을 좀 지키면서 계속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7일 동안 쉬면서 미증시가 크게 상승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는 게 현재 중국 시장의 현재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연준 현재 정책 방향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연내한다, 연내 안 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는 아무도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전문가들도 워낙 뭐 10월에 한 해, 12월에 한 해, 내년 네. 상반기에 한 해 의견들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IMF 총재가 서두르면 안 된다 그랬고요. 또 그렇죠. 간밤에 버냉키 의장도 서두르면 안 된다, 네. 연내 안 된다, 네, 될까? 경제가 아직 뒷받침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모른다는 거죠. 정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던 간에 결국에는 옐런이 결정을 하는 그렇죠. 거고, 연준이 옐런은 결정하죠. 계속해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이 연내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다고 하면 10월과 12월 중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12월보다는 그나마 10월에 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뭐 제가 그 지난주에도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 ETF에 대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겨울 날씨는 굉장히 좀 춥고 강추위 때문에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더 안 나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지금 현 시점에 중국 증시가 불안하고 뭐 오늘 뭐 고용 지표가 뭐 좀 안 좋게 나왔고 서비스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12월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12월보다는 10월에 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반적인 시황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내 금리 인상을 하려면 9월에 해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그나마 좀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따지자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그렇죠. 조금 더 점수를 주셨고 네. 연내한다면 10월이 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글로벌 상품 통화 시장에서는 한 주간 어떤 특징이 나타났나요? 뭐 일단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가장 중요한 달러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 연내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막 시장에 나오면 달러가 또 막 강세가 됐다가 다시 뭐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 연내할 가능성이 또 없다라고 하면 좀 떨어지고 해서 굉장히 좀 혼조세를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통화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명확한 연준의 근거, 연내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의 방향 그런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혼조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맞다가 중국이 좀 장기간으로 휴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 미국 증시가 다시 뭐 단기간 반등에 좀 성공을 하면서 원유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고요.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가을철이고 수요가 아직 급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쪽에서 하락과 행보를 좀 거듭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 눈여겨볼 만한데 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온스당 1,100불이 생산 원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지기 굉장히 좀 힘든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 뭐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뭐 지금 현재 거의 온스당 1,100불 부근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이 온스당 1,100불이라는 가격대가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좀 포함한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조금 더 안 좋아질 때마다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들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금을 매수로 보시는 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성을 좀 본다고 좀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금도 추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ETF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향성을 갖기에는 아직은 뭐 레버리지를 높게 잡아서 뭐 단기간으로 수익을 추구하기는 방향성이 조금 어렵고요. 연내가 됐든 아니면 뭐 내년이 됐든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현 가격대가 더 이상 떨어지기 조금 어려운 가격대에 왔으니까 레버리지가 낮은 상품으로 지금부터 매수로 조금 쌓아 나가시다가 뭔가 이렇게 호재성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때 그때 청산하시면 ETF로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네네, 달러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아직은 달러화는 혼조세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연내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관점에 힘이 실리면서 이틀째 좀 급락을 원달러 환율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유망한 ETF 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이제 일주일가량 휴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변동성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뭐 10월 8일 날 개장을 하면 목요일 날 개장을 하면 뭐 일주일 동안 해외 증시가 움직였던 그 변동성이 이제 한 번에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주식 증시도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S&P도 그렇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뭐 1,800 중반선에 있던 게 지금 뭐 1,950선 이상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 선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단계적으로 조금 크게 좀 상승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조금 대형주에 투자되는 그 FIX라고 하는 ETF 상품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적으로 이제 상해 증시가 3,000선 지지되는 걸 조금 보시면서 지금부터 조금 매수로 들어가시고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매수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중국 관련된 악재들은 또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간의 그런 변동성이 좀 응축되어 있는 현 시기에 뭐 그 매수로 좀 들어가셨다가 한 올 금요일 새벽 정도에 그냥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그런 수익 방향을 좀 추구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지 않나라고 해서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중국 증시는 내일까지 휴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틀 동안 중국 증시가 개장해서 열리는 동안 3,000선 지지 여부 가능성 높게 보시네요. 따라서 iShares 차이나 라지캡 ETF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유망한 ETF 어떤 걸 꼽아주시죠? 네, GLD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금에 투자되는 ETF인데요. 네. 뭐 ETF 뭐 지금 종류가 뭐 3,000개, 미국에만 상장되어 있는 게 뭐 3,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뭐 엄청나게 좀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고 가장 거래가 활발한 상품이 이제 골드 관련된 상품들입니다. 그만큼 ETF를 지금 공부하신다고 하면 골드 관련된 상품들을 꼭 아셔야 되는데 그만큼 골드 관련된 상품들이 인기도 많고 그다음 변동성도 좋고 수익을 낼 기회를 좀 많이 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그런 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반증이 되는 건데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 가격이 온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단위인데요. 그 온스당 생산 원가가 거의 1,100불 정도가 온스당 생산 단가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그 골드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지금 이 해외 선물 기준인데요.
해외 선물 기준으로 이제 온스당 한 1,100불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더라도 바로 좀 반등을 좀 오면서 다시 온스당 1,1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온스당 1,100불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 생산 원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금을 채굴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 이제 부도나 파산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부도나 파산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 금이 공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가격대가 왔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각국에서 통화 전쟁이잖아요. 지금 뭐 달러 지금 뭐 연내 인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만약에 달러 뭐 금리 인상이 올해 일어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뉴스와 함께 중국발 악재가 현재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해서 안전자산에 투자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현재 금 ETF에 투자를 해 놓는다고 하시면 굉장히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유망한 ETF로 중국과 금에 대한 ETF 알아봤네요.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ETF였습니다.